네, 반갑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은 혼조세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더 이상 올라가는 탄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6천억이 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법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 요소가 좀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방산주라든지 바이오 이런 개인들이 좀 선호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상승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음봉이 떨어지거나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쪽도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네,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게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신용을 좀 많이 썼다거나 비투가 좀 늘어났다거나 이런 형태의 종목군들이 타겟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게임주하고 조선주는 오늘 반등했습니다. 특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를 앞세워가지고, 네, 넷마블이라든지 또는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군들 5% 이상 또는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는 오늘 신고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조금 괜찮은 것들은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이고요. 아닌 것들은 바로 차익 매도가 나가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오늘 29만원 다시 재돌파가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가면서 6만원을 지키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진행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만원이 안 됐죠. 네, 59,8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59,800원이나 6만원이나 그게 그거긴 한데, 자, 지지선은 아마 59,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마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불안 요소도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대응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0.5% 올라간 걸로 되어 있죠. 3071포인트. 딱 보면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갭으로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모습 좀 보인다거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친다라고 한다라면 주가가 3000포인트 아래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 295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도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언제부터 우리가 중요했습니까? 네, 우리는 저 밑에 2300, 2200대에서 부터 치고 올라온 그런 어떤 불굴의 전사들 아닙니까? 그죠? 3000포인트 깨질 수도 있지 떨어지면, 네, 좋은 매수 기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후에 좀 밀렸어요. 오후 2시에 나타나는 물량들은 뭐다? 실망 매물, 차익 매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에이, 아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2시, 빠르면 1시 반 이런 정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물량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흐름에 실망한 물량들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마지막에도 매도를 털궈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전환이 됐죠. 네, 0.01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고, 아침 시작 전도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시 반 조금 넘어서 한 40분경부터 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은 바이오 쪽에 매도 물량이 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가 아무래도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지지선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이 반등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개별주적인 움직임들,
부분들,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6,500억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1시 40분경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쭉 털고 나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 쪽 얘네들이 계속 오전에는 외국인 매도 물량과 반대 대칭되는 부분으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후 1시 40분경부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더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1시 40분 넘어가면서 2시경부터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막판에 밀린 거예요. 네, 막판에 이제 그때부터 1시 한 50분경부터 쭉 내려가 가지고 2시 넘어가면서 네, 음전환 됐죠. 네, 순 매도 전환이 되면서 기관들 방어가 안 나왔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연기금도 오늘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한테 약간 떠넘긴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는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뭘 샀는지 한번 궁금하죠.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또 단기적인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자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9,800원이요. 뭐 괜찮아요. 네, 59,000원 정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밀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겠죠. 네, 대신에 이제 지지라인 때는 이제 저 밑에 55,000원대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얘도 상승 포인트가 대충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58,000원, 59,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즈음에 온다라면 매수 포인트도 괜찮은 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8% 상승을 하면서 292,000원 30만원 한번 찍어줄 것 같죠. 네, 이렇게 되면 30만원 찍고 갈 것 같아요. 30만원이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어떤 이슈는 아니지만 한번 근처에 한 8,000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찍고 갈 것 같다. 자, 오늘 다 찍기는 좀 무리가 됐을 것 같고 추가 상승을 한 3% 정도만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올라가면 30만원 찍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찍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기본급의 1700% 상여금을 준다면서요. 하이닉스가 완전히 네, 돈방석에 앉은 것 같습니다. AI 덕이죠. 자, 그 다음에 LG엔솔루션 약세 보이다가 또 다시 올라왔네요. 3%대 상승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음봉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전 쪽에서는 일단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네, 때리고 내려가는 형태, 즉 팔아먹는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 네, 방산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오늘 4.7%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그 부분 100만원 시점에서 밀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겠는데요. 자, 이거는 지지선 61선이니까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괜찮은데 61선 이탈하면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계속 100만원 아래쪽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그 외에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거 SK이노베이션 25% 올랐습니다. 와우, 죽이네요. 네, 25%요. 네, 아무리 세게 물려도 다 해준다. 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많이 물렸지만 다 올라와서 수익권 진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와우, 뭐 몇 번 툭툭 하더니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네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도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방산주, 현대로템 마이너스 전환됐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반등 좀 있었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네, 고려 아연 이런 쪽, 네, 방산 쪽으로 대체적으로 좀 주가 밀린 형태였고요. 또 보시면 카카오페이도 많이 밀렸고 하나시스템, LIG 넥슨 전부 다 마이너스 마감이 됐네요. 방산이 오늘 좀 약했어요. 근데 방산이 약한 게 더 많이 빠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것인지 된 부분들이 아직 조금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 네, LG CNS 많이 올랐다가 약간 주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가차없이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대신에 오늘 현대미포라든지 네, 뭐 한국은행 떨어졌죠. 네, 현대건설 이런 거 떨어졌는데 현대미포,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네,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좀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삼성중공업 같은 거 어디 있죠? 네, 삼성중공업은 3.7%. 조선주들은 제법 괜찮았어요. 하나오션도 요거는 조금 약세로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한데 다른 조선주들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자, 네,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마이너스 마감됐어요. 그 다음에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등등등 오늘 하락세 보였고요. 화장품 용기, 실리콘2는 오늘 10% 강세,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을 좀 떨구는 형태 나타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펄 어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넷마블, 네, 그죠? 넷마블, 그리고 넷마블 신고가예요. 네, 이런 종목도 오늘 강세를 잘 보여줬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보면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판으로 얻어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죠. 자, 오늘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쪽에서는 491개 상승, 398개 하락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9개 상승에 911개 하락. 코스닥 쪽은 하락 종목이 더 많고요. 코스피 쪽은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 약간 집중이 좀 된 모습이긴 한데, 근데 대형주도 그렇게 잘 올라온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상승률 보시면은 오로라 상한가 지켜냈고요. 동양철관 뭐 등등등 해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뭐 한 7개 정도 되는데, 뭐 관리 종목 이런 거 좀 빼고 나면은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면 한 4-5개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SK이노베이션 와우 죽이네요. 네, 다시 봐도 죽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기술. 야, 우리기술은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야, 이 원전 쪽 우리기술이 이제 후발주자로 나가는가 봐요. 오늘 한전기술 이런 건 다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기술 이게 숨어있던 강자. 네, 좋아요. 그동안 안 올라간 것이 쭉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런 거 주목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대원 미디어, 네, 이런 거, 슈림 로봇 관련주 좀 올랐죠? 그 다음에 MC소프트 11%대 상승, 한국 화장품 좀 올랐고요. 화장품 관련주들도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47개 종목이 오늘 상승했다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보면, 2.85 아침에 2.7 정도여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률은요, 네, 텔콘 RF 제약이 드디어 마이너스 마감이 돼버렸네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컴퍼니 이쪽이 지금 뭔가 묶여가지고 안 좋은 얘기가 있었나봐요. 현대 오토에버, 오르비텍, 이거 많이 내렸어요, 그죠? 네. 원전 해체 쪽은 좀 애매한가 봐요. 비추르테크도 아침에 매도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렸었는데 쭉 밀려버려서 마이너스로 가버렸죠. 네, 그렇게 돼버리고. 자, 그래서 오늘 13개 종목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쭉 내려보면 2.44, 0.5% 정도 플러스 나올 것이다 생각되는데, 뭐 그 정도는 나왔겠죠. 네, 그 정도는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0.5에서 1% 전후의 움직임은 나왔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저는 시장 평균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매매동향 한번 볼게요. 오늘 금융투자 쪽 한번 봐야 됩니다. 네, 기관 총계 먼저 보시면은요, 네이버,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보시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네들이 이걸 샀단 말이지. 자, 뭐가 있었을까? 그 다음에 자동차도 샀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신한지주, 은행주들, 네, 등등등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카카오페이나 게임주, 넷마블 팔았네요. 네, 산일전기, 현대건설, 포스코 퓨처엠. 여기는 방산주는 따로 안 건드렸어요. 그죠? 기관 쪽 전체로 보게 되시면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쪽도 방산주는 따로 안 건드리네요. 풍산으로 하나 있고요. 네. 오늘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쪽 움직임들이 좋게 잡힌 모습은 이제 기관 쪽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3천억을 팔았네요. 3,200억. 네. 하이닉스는 순매수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 네. 아까 잠정직계도 하이닉스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팔아먹었네요. 네, 오, 이놈들 봐라. 네, 하이닉스 매도로 들어가 있네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펩트론. 얘네들 지금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파는군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참에 한복 챙겨가지고 주가 조정받으면 새로 사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의 일괄 매도 전략과 거의 비슷한, 흡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대신 매수는 삼양식품. 이건 또 왜 샀을까? 네, 실리콘2, 이수페타시스, 신한지주, 하이브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한전기술, 우리기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팔아먹고 우리기술, 한전기술을 샀다. 원전 쪽인데 이쪽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좀 있는가 보죠. 네,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매수 오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네,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은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가스공사가 오늘 또 많이 올랐네요. 네, 수익률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런 형태고요. 코스피 지수만 딱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조정이 좀 나오거나 횡보를 좀 하거나 주가가 빵 뛸 만한 어떤 소재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서 네, 이격을 좀 좁혀나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네, 주가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은 대응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9시 유튜브 무방에서 보도록 하죠.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아시죠? 네, 유튜브에서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9시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마감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12시 안 됐는데? 오늘 저녁 9시에 성투사 무료 방송 가야 돼.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